미술관 전시실 회장은 사진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회장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럼, 자네가, 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낳으시고 키우셨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미담은 오늘도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값이 민수네 집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오늘도 검은색 조끼와 하얀 셔츠 차림으로 홀을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청년이었죠.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워주셨고, 그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수야, 3번 테이블 물 좀 채워드려. 주방장의 목소리에 민수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죠. 손님들의 눈치를 살피고 필요한 걸 미리 알아채고 적절한 타이밍에 서빙하는 것까지. 민수는 성실했고 그래서 사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식당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고 민수는 긴장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봐. 저 차들. 동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 서너 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에 번쩍이는 크롬 장식,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정장 차림의 기사들.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는 걸요. 사장님이 급히 나와 직원들을 정돈시켰습니다. 자, 모두 정신 차려. 오늘 귀한 분들 오셨어. 실수 없이 하자.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부유한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곧 식당 문이 열리고 우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들로 보이는 일행이었죠. 민수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하나하나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어요. 저분들이 대우그룹 회장 일가실에 옆에 있던 선배 직원이 작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대우그룹. 민수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백화점, 건설, 호텔까지 손대지 않은 사업이 없는 거대한 재벌그룹이었죠. 민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렇게 가까이서 재벌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민수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우아한 세계 말이죠. 테이블 배치가 끝나고 민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이 아르바이트를
작은 실수 하나로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물 좀 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아한 인상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우아한 몸가짐. 그녀는 회장의 둘째 아들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성의 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민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민수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거. 민수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어머니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죠. 이건 내 아버지가 떠나기 전 남기고 간 유일한 거야.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 눈앞에 있는 이 반지가 어머니의 그 반지와 너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디자인, 크기, 심지어 세공 방식까지.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있던 그 반지를 수도 없이 봐왔기에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수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저 반지.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이 민수를 바라봤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가족들도 민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성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지만 민수의 눈은 여전히 그 반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그걸 눈치챘는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는 계속되었고 민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반지 생각뿐이었어요. 설마 그냥 비슷한 디자인이겠지. 우연이야, 우연. 스스로를 다독이며 민수는 서빙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대호그룹 일가도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수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 여성, 지연이라고 불렸던 그녀가 나가면서 잠깐 민수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민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일이 끝나고 민수는 비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어머니가 준비해 두신 저녁이 랩으로 덮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걸 데워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반지. 그 반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서랍을 열어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어머니의 손에도 그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맞춘 반지라고 하셨지. 민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에이, 그냥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반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반지, 어머니,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그날 본 반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강의를 듣는 중에도 그 반짝이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민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 비슷한 반지쯤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이 반지는 내 아버지가 특별히 맞춘 거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지. 어린 민수는 그 말을 그저 어머니의 추억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금요일 저녁 민수는 다시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더 바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홀로 나가는데 매니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오늘 이번 테이블 내가 맡아줘. 특별히 요청이 들어왔거든. 민수가 테이블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대우그룹 일가가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이었어요. 설마 또 오시는 건가?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예약 시간이 되자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난번 그 여성,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혼자였죠. 가족 없이 혼자서 이 비싼 한정식 집을 찾아온 겁니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르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그 직원분이시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뉴판을 건넸어요. 하지만 지연은 메뉴판을 받지 않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제 반지를 보고 뭐라고 하셨죠? 민수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님에게 무례하게 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만 궁금해서 그래요. 왜 제 반지를 그렇게 보셨는지. 지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동료 직원들도 주방 쪽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늘 끼고 계시는 반지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반지요? 네. 어머니께서는 그게 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맞춘 반지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죠. 이 반지. 지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 반지 원래는 2개였어요. 민수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2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민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쌍반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2개의 반지. 그렇다면 어머니가 가진 반지와 지연이 가진 반지가 원래 한 쌍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물컵을 들려다가 손이 떨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는 제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결혼 전에 맞추신 거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결혼 전. 그렇다면 지연의 시아버지, 즉 대우그룹 회장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만든 반지였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가 어떻게 어머니 손에 있는 걸까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습니다. 이수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수진, 이수진. 지연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그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술 드시고 힘들어 하실 때 중얼거리시던 이름이었죠. 전 그냥 옛날 친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민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회장 부인이 알고 있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서촌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혼자서요. 아버님은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다고만 하셨어요. 그 이상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럼, 설마. 바로 그때 식당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지연도 그걸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지연은 식사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며 민수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지연이 떠나고 민수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그 반지에 얽힌 진실.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건넨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지런히 손님들을 응대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왼손 약지엔 그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부르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는 안 가고 왜 여기 왔어?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어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어머니는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수를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둘만의 대화를 나누기엔 충분했어요. 무슨 일이니? 표정이 안 좋구나. 민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반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이 맞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기억이 건드려진 듯한 표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제가 똑같은 반지를 봤어요. 어머니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낀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주며 어머니는 힘겹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낀 사람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 반지가 원래 두 개였다고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어머니는 벽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봤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니? 대호그룹 회장님 댁 며느리라고 했어요. 지연이라는 분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민수는 당황해서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여쭤봤나 봐요. 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내리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내가 언젠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듣게 되는 걸까요? 내 아버지는 지금 대호그룹 회장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대호그룹 회장? 그 거대한 재벌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재벌 집안의 장남을 만났죠. 처음엔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고 나도 그랬지. 우린 이 반지를 함께 맞췄단다. 쌍반지로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먼 과거를 회상하듯 몽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안에서 알게 됐어. 우리 관계를 말이야. 그리고 격렬하게 반대했지. 재벌가의 장남이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할 순 없다면서.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결국 그 사람은 집안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어. 정략 결혼을 했지. 지금의 대호그룹 회장 부인 말이야. 그리고 나한텐 이별을 통보했어. 그런데 왜 저를 낳으셨어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이미 내 뱃속에 있었거든.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어. 나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혼자 너를 키우기로 했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냉대를 견디며 그저 묵묵히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물어봐서. 아니야, 민수야. 내가 알 권리가 있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이야.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 민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곳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던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수진 사장님이시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호그룹 회장님 댁 둘째 며느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지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남자와 연결된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살아온 두 여인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장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연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결혼하시기 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후로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셨대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반지를 빼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반지,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회장님의 첫사랑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라고요. 어머니도 자신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25년 만에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디자인, 같은 빛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반지였죠.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니. 그리고 그 진실이 이렇게 우연히 밝혀지다니.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엮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연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시댁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비밀과 상처들이 있거든요. 어머니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술을 드시면 우시곤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서 빼앗은 거야. 진짜 사랑을 빼앗았어. 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민수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결국 포기했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순간이었죠. 지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도 크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아무리 미워하려 해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소식을 듣는 건 여전히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려야 할까요? 민수님이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걸요. 민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생각인 듯 했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버지를 만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분도 내 존재를 알 권리가 있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은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과 다른 손님들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억지로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 힘으로 잘 자라왔어요. 이제 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도움을 받자는 게 아니야. 진실을 밝히는 거야.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떳떳하게 밝히는 거란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민수님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 사실이 언젠간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질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댁 사람들이 알게 되면 특히 큰집 식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니 재산 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재산이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지만 그쪽에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장님과 민수님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협박을 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재벌가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뉴스를 통해서 익히 들어왔던 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요. 그분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조심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만약 그분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요?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지연은 어머니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가 증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 그 말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정말로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인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순 없어요. 민수 생각도 들어봐야 하고요.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연락처는 민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결정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세 사람은 찻집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민수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는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 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렸을 때처럼요. 어머니, 제가 결정할게요. 어떻게 할지. 어머니는 그냥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억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냉대를 견디며 살아왔죠. 이제는 그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준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곧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민수예요. 결정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수가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묻자 지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에서 알게 됐어요.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큰집 식구들이 먼저 알아낸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미행했나 봐요. 민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행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큰아들, 그러니까 장남 부부가 사람을 시켜서 절 감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가게에 간 것도 우리가 만난 것도 다 보고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죠. 특히 큰 며느리가 제일 심했어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냐고, 그냥 모른 척하면 될 일을 왜 키우냐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지연이 고생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이런 일을. 아니에요, 민수님. 이건 민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에 시댁의 오래된 비밀이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큰 집에서 보낸 거예요. 민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민수는 숨이 막혔어요. 5억 원.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막음용이죠.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가든 시골로 가든 다시는 대우그룹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민수는 수표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밀어냈습니다.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큰 집에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하면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협박을 할 거예요. 어머니 가게에 세무조사가 나갈 수도 있고 민수님이 다니는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님과 어머니를 거짓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사기죄나 협박죄 같은 걸로요.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어머니와 자신을 위협하다니. 이게 재벌의 힘이군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저도 결국엔 시댁 식구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다르세요.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세요. 큰 집에서 철저히 숨기고 있거든요. 왜요? 회장님이 알게 되면 민수님을 인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러면 재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죠. 큰아들 입장에선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버렸던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가게에 사람들이 와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어요? 세무서 사람들이래. 그리고 경찰도 왔어. 누군가 신고를 했대. 우리 가게에서 불법으로 뭘 한다고. 민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연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큰 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민수님, 진정하세요. 지금 가봐야 어머니께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지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그분이 어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즉시 어머니 가게로 가겠다고 했어요. 민수도 서둘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과 경찰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가자 어머니는 민수를 꽉 껴안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의 능숙한 대응 덕분에 세무서 직원들과 경찰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허위 신고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큰 집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힐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망칠까요? 아니면 맞서 싸울까요?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상대는 거대한 재벌 그룹이고 자신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일 뿐인데요. 민수는 어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반지 하나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반지가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직접 만나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그건. 어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계속 숨어 지내거나 도망칠 순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다 컸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지연은 민수의 결심을 듣고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회장을 만나게 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큰집 식구들이 철저히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지연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미술관에 가세요. 매달 한 번씩 혼자 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를 노려야 해요.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어머니를 버린 사람인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그걸 이해해야 해.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알려준 미술관으로 향했어요. 고급스러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수많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관람객은 많지 않았어요. 지연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층 끝에 있는 작은 전시실이에요. 회장님은 늘 그곳에서 오래 계세요. 민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전시실 입구에 다다르자 안에서 한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숨을 고르고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림은 한 쌍의 새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어요. 아름답죠.
남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가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한 존재들.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관계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오래전 일이 떠오릅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요?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어머니가 간직한 오래된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했죠. 그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성은 민수의 눈빛을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반지를 낀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을 아시나요? 남성은 사진을 받아들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던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사진이죠? 제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성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남성을 부축했어요.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저를 키우시면서요. 남성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눈, 코, 인매.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자네가, 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낳으시고 키우셨습니다. 남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25년 동안 몰랐던 아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홀로 키운 아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민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앞에 이 남성도 결국은 상황의 희생자였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민수는 어색하게 호칭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십니다. 남성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수진이를 만나고 싶네. 당장 만나고 싶어. 하지만 회장님 가족들이 상관없네.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가족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바로 그때 전시실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민수가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옆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도 함께 있었죠. 큰아들 내외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알바생이군요. 아버지를 찾아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죠? 큰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들 부부를 노려봤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전시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굴러온 애가 아버지를 속이는 게 뻔한데.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전시실에 울렸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회장이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는지 큰아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이 아이 어머니는 내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너희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인정하겠어. 큰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누가 봐도 돈을 노린 사기꾼인데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반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이 반지, 회장님께서 어머니께 주신 거 맞죠? 회장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2개를 만들었지. 하나는 수진이에게, 하나는 어머니께 물려주셨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전시실로 들어오며 자신의 손에 낀 반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그 쌍반지예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거죠. 2개의 반지가 25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디자인의 쌍반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민수, 내 아들 민수, 용서해 주겠나? 이 늙은이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미술관에서의 만남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우그룹 본사 회의실에 일가 전체가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였죠. 민수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고급스러운 회의실, 커다란 테이블, 그리고 자신을 쏘아보는 사람들의 시선. 민수는 최대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등 뒤에서 지연이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큰아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사람을. 정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자네 후계자 자격부터 재검토하겠네. 큰아들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은 민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 청년은 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분이 혼자서 민수를 낳아 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큰 며느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다 해결됩니까?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그룹의 지분도 나눠주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 지분까지 받는다고요? 회장은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내 아들이지만 민수도 내 아들이네. 똑같이 권리가 있어. 민수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저는 지분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그저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며 온갖 냉대를 받으셨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떳떳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숨어 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 부인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민수가 회장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해 주세요. 회장님의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말입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회장 부인은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정민이 다시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우리 가문의 치욕입니다. 사생활을 인정하는 순간 언론에서 어떻게 나올지. 치욕은 무슨 치욕인가?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진짜 치욕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네. 그리고 그 여인과 아이를 25년 동안 방치한 것이고, 언론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든 상관없어.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일주일 뒤 우리 가문에 정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수를 공식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정민 내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만의 시간이었죠. 민수, 수진이를, 내 어머니를 만나고 싶네. 주선해 줄 수 있겠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과연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직접 여쭤봐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야지. 이제는 만나야 해. 사흘 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두 사람은 25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둘은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회장과 어머니는 서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했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사과해요. 민수를 정말 훌륭하게 키웠구나.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민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용서. 모든 감정들이 오갔어요. 대화 끝에 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문 행사에서 민수를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 함께 와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은 민수의 어머니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떳떳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지연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민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호그룹 가문 행사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죠.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연회장 뒤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이 준비해준 단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행사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입장 시간이 됐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민수와 어머니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회장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는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에 모두가 당연히 정민이나 둘째 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단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평범한 옷차림의 젊은 청년이었죠.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눈빛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민수라고 합니다. 25년 전 제가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여인이 홀로 낳아 키운 제 아들입니다. 연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적인 소란이 일어났어요.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연회장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의 아내였어요. 분노에 찬 얼굴로 앞으로 나섰죠.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민도 함께 나서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증명하십시오.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보여주시죠. 회장은 조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에 서류가 띄워졌어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회장과 민수의 부자 관계가 99.9% 확률로 확인된다는 내용이었죠.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민 내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론도 무의미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25년 동안 책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과이기도 하고요.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말 이제 됐어요. 그때 회장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부인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같은 여자로서, 같은 어머니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면했죠. 그것도 죄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도 남편 곁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민수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떨떠하게 만들어줬구나. 어머니, 이제 우리 반지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증거예요. 회장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정말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어. 정민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잠잠해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대학에 다녔고 어머니는 반찬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죠. 다만 한 가지,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어머니,
그리고 회장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민수야, 대학 졸업하면 회사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직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 천천히 해.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25년 동안 끼고 있던 그 반지. 이제 그 반지는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새 단장을 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고 손님도 많아졌어요. 회장의 도움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직한 맛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탄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다 말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해. 내가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민수도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와 어머니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울의 겨울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별 보이세요? 응, 보여. 우리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별을 올려다봤죠. 두 사람의 손에 낀 반지가 별빛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